안녕하세요, 미주모입니다. 자, 최근 8월 고점에서 TQQQ가 무려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인데요. 지금 매수하기 좋은 시점에 있는지 오늘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투자자들 액티비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화면을 보시면 지난 한 주간 해외 주식 거래 내역 순이에요. 보시면 TQQQ가 지금 1등이고 2등이 테슬라, 3등이 지금 SQQQ인 상태입니다. 자, 불과 일주일 반 전만 해도요, SQQQQ가 1위였고 TQQQ가 2위였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지금 TQQQ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투자 방향성을 약간 지금 변화시키기 시작한 상태인 거죠. 자, 일단 TQQQ가 QQQ의 3배라고 보시면 되는데 QQQ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보시면 애플이 11%, 마이크로소프트가 10%, 아마존이 거의 한 8%, 구글도 클래스 C랑 클래스 A를 더하면 한 8%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페이스북과 테슬라가 한 4%, 그 다음에 엔비디아, 페이팔, 어도비, 그리고 다른 기술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ETF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기술주 발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기술주가 많이 떨어져서 이제 페어 발류, 적당한 주가 가격에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고평가되어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최근 PE 레이쇼가 굉장히 많이 내려온 거는 맞아요. 지금 18.66인데 이 레벨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랑 2018년대 근처까지 온 상태예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는 여러분 예외였죠. 100년 만에 있는 팬데믹 때문에 패닉셀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고, 2018년 저점은 사실 경제적인 슬로우다운이 굉장히 심했고, 그때 애플, 엔비디아 이런 게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연준이 금리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폭락장이 온 거죠. 근데 이때 레벨도 PE가 한 17.5, 18까지 내려왔었어요. 근데 지금 아직도 그 레벨까지도 내려오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금리로 여러분들 발류에이션을 좀 계산을 했을 때 이때는 금리를 2.5까지밖에 안 올렸고 지금은 4.25에서 4.75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S&P 500이랑 TQQQ는 거의 같은 코릴레이션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S&P의 한 4배 정도 변동성이 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을 보시면 기술주 발류에이션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해요.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 있겠지만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현재 S&P 500 PE가 19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금리 인상 확률로 봤을 때 페어 발류가 한 16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최악으로 생각을 했을 때요. 그러면은 기술주는 보통 PE가 S&P 평균보다 한 30%는 더 비싸야 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술주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PE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 PE가 지금 한 24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PE 분석에 약점이 있기는 해요. 성장성이 좋으면 당연히 PE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해 드릴 텐데 지금 제 생각에는 10%에서 15% 서브 성장률로 봤을 때 20에서 21 PE 정도면 제 생각에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 현재 PE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이 굉장히 비슷한 상태이죠. 둘 다 24에서 25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구글 같은 경우에 이제 18에서 19 사이.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마존이랑 테슬라는 그만큼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하이 프리미엄을 디졸브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워낙 수익을 많이 투자를 해요. 그래서 PE 발류에이션으로 굉장히 분석하기 힘든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4P 내년 예상 실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낮은 PE죠. 20으로 내려가고요. 애플이 23, 구글이 18에서 17로 내려간 상태인데 이거는 그만큼 구글이 내년에 성장률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광고 쪽 기업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성장률이 지금 좀 안 좋기 때문에 PE가 지금 낮은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테슬라랑 아마존은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PE가 많이 내려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에너지 기업이나 금융주나 그리고 몇몇 반도체 주식이 PE가 얼마나 낮은지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만큼 PE가 낮고 전망이 좋고 성장률이 좋은 기업들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금리도 앞으로 조금 더 올릴 예정이고 지금 기술주 발류에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 한 10%에서 안 좋으면 한 15% 조정 정도는 조금 예상하면서 투자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는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분석해 드리려고 해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TQQQ인데 보시다시피 최근 올해 RSI가 이렇게 많이 내려온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때가 1월 초 폭락장이었습니다. 자, 그때는 여러분 주식이 워낙 고평가돼 있었고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갑자기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하락이 있었고 조금 더 예외였다고 생각이 돼요. 자, 지금 같은 경우도 RSI를 거의 70 정도 찍은 다음에 지금 30 딱 찍고 최근에 지탱 레벨이 보이기 시작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요. 지금 거래량이랑 겹쳐서 잘 안 보였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지탱 레벨이 뭔가요? 계속 주식이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다가 셀러랑 바이어랑 싸우다가 결국 바이어가 약간씩 이기면서 지금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물론 뉴스 때문에 트리거 돼가지고 이 레벨이 끊어지면 추가 하락을 준비해야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주 금요일에 PC 데이터가 또 안 좋게 나오면 투자자들이 그걸 안 좋게 보고 주식을 하락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줌아웃해서 보여드리면 참고로 최근에 큰 하락이 몇 번 있었잖아요. 이날은 잭슨홀에서 연준이 매파적인 발표를 해서 하락한 다음 계속 추가 하락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때는 CPI 데이터가 안 좋아서 며칠 동안 또 추가 하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준이 또 75포인트를 올린 다음에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유지해서 그 다음에 며칠 더 지금 하락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지탱 레벨이 만들어진 상태이죠. 그러니까 뉴스가 무슨 하락을 트리거 해가지고 키 레벨이 무너지면요, 추가 하락이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참고하시고 레버리지는 리스크 조절을 하시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자, 몇 가지 긍정적인 포인트와 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10년 채권 금리랑 TQQQ입니다. 신기하게 뭐냐면요, 6월 저점 레벨. 정확히 이때 채권 금리가 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만큼 채권 금리랑 지금 TQQQ는 정반대로 거의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오늘 날짜로 지금 9월 28일 날 채권 금리가 오랜만에 처음으로 크게 하락한 상태예요. 자, 지난번에도 이렇게 버블식으로 채권 금리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안 좋은 캔들스틱이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 크게요. 그 다음에 하락이 시작하면서 주가가 오히려 반등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요 채권 금리가 12동 평균이 깨지고 하락 트렌드가 나오는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확률로 봤을 때는 연준이 워낙 매파스럽기 때문에 그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주식시장은 변수가 많으니까 충분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인 말을 해드리면요. 지금 유가가 굉장히 이 다운 트렌드 안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만큼 연준이 금리를 빨리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일 수요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선행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내려오는 게 확실히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자, 물론 연준은 CPI나 PCE 같은 지금 후행 데이터로 지금 폴리시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이게 이 정도로 지금 다운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저는 CPI에 리플렉트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나중에 멈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해드리면요. 지금 발리에이션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비싼 면이 있다. 특히 금리 인상을 4에서 5 사이로 과정을 했을 때는요. 하지만 지금 굉장히 과매도된 상태이고 지탱 레벨도 보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씩 매수하면서 모아가든지 아니면은 단기적인 트레이드로 생각하시면서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기는 거는 반대는 안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위험성이 있고 지금 주식시장은 굉장히 변수가 많은 시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TQQQ에 안전하게 투자하시고 싶으시면 저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출 때쯤 더 주가가 만약 그때 하락했을 때 그때 들어오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